안녕하세요. 한국의 문화유산을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김용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문화유산은 북한에 있는 안악사모본과 벽화입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불교 문화재 위주로만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고분벽화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골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안악사모본은 북한 황해남도 안악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49년에 발견이 되어서 조사가 되었는데 발견 당시에 벽화의 상태가 좋아서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 만드느라고 바빠서 문화유산의 보존에 투자할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많이 벽화가 훼손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안악사모본은 서기 357년에 축조가 되었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높이가 약 6m, 너비가 동서로 30m, 남북으로 33m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북한에서 더 크게 흙을 덮어 씌우는 공사를 해서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커졌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분 내부의 벽화를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미술사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데요. 왜냐하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당대 고구려인들의 생활 모습이나 문화, 사고방식 등을 엿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악사모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발견된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유적이라서 더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악사모본을 둘러싼 쟁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덤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주로 왕의 무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콕 집어서 고국원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남한의 학자들은 대부분 동수의 무덤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수의 무덤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안악사모본의 내부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남쪽의 입구로 들어와서 관이 지나는 좁은 널길이 있고 널길을 지나면 넓은 앞방이 나오는데 앞방의 동쪽과 서쪽에는 곁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앞방의 뒤쪽으로는 시신을 안치하는 널방이 있고 널방의 동쪽과 북쪽으로는 회랑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벽화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일단 벽화의 규모가 너무 크고 그걸 다 다루려면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쪽 곁방 입구의 오른쪽 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상하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위쪽에는 두 명의 남자가 빤스만 입고 뭔가 격투 같은 걸 하는 모습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이걸 수바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 아래쪽으로는 도끼를 든 부월수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수바키 하는 모습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의 묘사가 그렇게 섬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이 꽤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수바키라는 무술이 손바닥을 맞부딪히면서 대결하는 거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왼쪽 사람을 보면 코가 꽤 크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걸로 봐서 이 왼쪽 사람은 서역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서역 사람들하고 고구려가 문화적 교류를 했다는 증거지요. 부월수들도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합니다. 인물들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개성이 없어 보입니다. 서쪽 곁방 입구의 좌측과 우측에는 문지기에 해당하는 장하독이 한 명씩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장하독들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 장하독 위에는 뭐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데요. 이걸 묵서명이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문으로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걸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묵서명에 따르면 동수라는 사람이 영하 13년에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남한 학계에서는 대부분 이 무덤의 주인이 동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동수라는 인물은 원래 중국 사람인데 고구려로 망명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악사모본은 구조도 그렇고 벽화도 중국의 고분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구려 사람이
되었지만 원래는 중국인이었으니까 중국식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앞방의 남벽 동쪽에는 이렇게 깃발과 일산 등 각종 기물을 들고 있는 의장 대열이 그려져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역시 인물들의 생김새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게 개성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화가들은 개인을 세세하게 표현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한계일 겁니다. 앞방의 남벽 동쪽 하단에는 도끼를 들고 있는 또 다른 4명의 부활수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앞방 남벽의 서쪽은 보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상단부에 뿔피리를 불고 있는 악대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서쪽 곁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쪽 곁방으로 들어가면 정면에 이렇게 생긴 묘주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묘주는 가운데에 부채를 하나 들고 정저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위에는 휘장이 둘러쳐져 있고 휘장 꼭대기에는 연꽃 봉어리 모양의 장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묘주의 양옆으로는 시종들이 그려져 있는데 크기가 작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그려서 표현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묘주는 머리에 비단 재질의 라라고 하는 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덤 주인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저 관을 가리켜서 임금이 쓰는 백라관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묘주의 얼굴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주변을 보니까 고쳐서 그린 흔적이 엿보입니다. 윤곽선을 여러 번 고쳐 그렸다가 최종적으로 채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흔적만 남았습니다. 왼쪽 어깨 부분에도 고쳐 그린 윤곽선의 흔적이 보입니다. 묘주의 좌측면에는 묘주의 부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소 후덕한 모습인데 주변에 시중을 드는 시녀들이 3명 그려져 있습니다. 역시 부인에 비해서 크기가 작게 그려졌습니다. 묘주 부인을 이렇게 확대해보면 상당히 후덕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묘주의 우측면에는 문지기 1인이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서 있습니다. 동쪽 곁방은 묘주의 살아생전 살림살이를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그려진 그림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곁방 동쪽 면에는 이렇게 부엌이 있습니다. 아궁이에서 장작이 타고 있고 그 위에 시루 같은 걸 올려서 국을 끓이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국물이 허연게 곰탕 같은 걸 끓이는 게 아닐까요? 맨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그릇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거지를 끝내고 차곡차곡 쌓는 중이 아닐까 싶네요. 그 옆에는 푸죽간이 있습니다. 천정에 갈고리가 걸려 있고 거기에 고기들이 걸려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건 돼지 같아 보이고 왼쪽은 사슴이나 노루 같아 보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걸 보니까 괜히 고기가 먹고 싶어집니다. 그 옆으로는 차고가 있습니다. 수레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 수레는 소가 끄는 수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지붕이 씌워져 있는 걸로 봐서 부인이 타는 수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옆으로는 외양간이 있습니다. 외양간의 모습은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소를 키울 때 하고 별로 다른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특이한 게 하나 있다면 검정소가 있고 누렁소가 있고 흰색 소가 있는데 뿔이 다 빨간색이라는 겁니다. 이곳은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물을 깃고 있는 모습 같은데 물을 깃는 장치가 잘 안 보입니다. 주변에 큰 항아리를 놓아둔 걸 보니까 저기에다가 물을 담아 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방앗간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자세히 봐야 보이는데 디딜방아를 밟아가지고 뭔가 곡식 같은 걸 찍고 있는 중입니다. 동쪽 곁방의 마지막 장면인 마구간입니다. 여기는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말들 색깔을 전부 다 다르게 그려놨는데 신기합니다. 이제 살림살이 구경은 이 정도로 마치고 널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널방에는 상태가 좋은 벽화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천장에 벽화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보시면 연꽃 문양이 보입니다. 이 천장은
사각형의 벽을 만들고 모서리에 돌을 쌓아가면서 그 귀퉁이를 차츰차츰 줄여서 완전하게 밀폐시킨 천장으로 모주림 천장이라고 합니다. 연꽃을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연꽃이 그려졌다는 것은 당시 이 지역이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구려가 공식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인 게 소수리망 때라서 이때보다는 훨씬 나중의 일인데 이미 그 전에 민간에는 불교가 퍼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악 3호분의 하이라이트인 동쪽 회랑의 벽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악 3호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동쪽 회랑의 출행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오른편에 수레를 타고 있는 묘주가 있고 이분을 호위하는 군사들과 보좌하는 각종 문관들, 의장 행렬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묘주가 있는 쪽을 보면 묘주를 중심으로 무장하고 있는 기병들과 도끼를 들고 있는 부월수, 창병, 곤봉을 들고 있는 군사들, 검을 들고 있는 군사들, 방패와 창을 들고 갑옷으로 중무장한 보병들이 보입니다. 묘주의 앞쪽 행렬을 보면 주로 이분을 보좌하는 문관들이 옷을 갖춰 입고 말을 타고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묘주 있는 쪽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묘주는 아까 차고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하게 생긴 수레를 타고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묘주의 수레 아래쪽으로도 활을 둔 궁수들의 행렬이 보이고 묘주 앞쪽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 검은색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도 보이네요. 묘주의 수레를 잘 보시면 말이 아니라 소가 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높은 분들이 타는 수레는 말이 아니라 소로 끌었나 봅니다. 묘주의 주위 의장 행렬을 잘 보시면 이렇게 3단으로 털이 달린 장식물들을 들고 다니는 게 보이는데 이건 절이라고 합니다. 아마 묘주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상징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 검은 깃발에 성상번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가운데에 있는 상자밖에 안 보입니다. 이 묘주가 고구려 왕이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저 글자가 성상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상번이라고 쓰인 깃발은 왕이 아니면 쓰지 못하는 그런 글자라고 합니다. 이 성상번 깃발 때문에 왕릉이냐 동수의 무덤이냐 하는 논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신들의 행렬입니다. 문신들이 갑옷을 갖춰 입고서 각자 하나씩 말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묘주가 왕이 맞다면 이들은 신하일 것이고 왕이 아니라면 생전에 묘주를 보좌해서 같이 일하던 하급 관리들이 되겠죠. 다음은 창과 방패로 중무장한 보병들의 행렬입니다. 방패가 붉은색 계통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패는 각이 져 있고 어떤 건 둥근 모양입니다. 모두 철갑옷을 입고 있는데 앞쪽의 병사는 어려 보이는 얼굴인데 뒤쪽의 병사들은 수염이 좀 난 게 나이가 들었거나 경험이 많은 병사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철갑옷을 입은 중장 기병들의 행렬입니다. 투구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말들도 전부 철갑옷을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머리에도 갑옷을 쓰고 있습니다. 묘주의 수레 아래쪽으로는 가볍게 활로 무장한 궁수들의 행렬도 보입니다. 행렬의 무리 중에는 이렇게 시녀들도 소수나마 따르고 있습니다. 악대들도 행렬에 동참하는데요. 왼쪽의 악사는 뭔가 네모난 걸 불고 있는데 소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우측의 악사는 나팔을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북과 종을 메고 다니면서 연주하고 있는 악사들도 있습니다. 다시 보병의 행렬인데요. 왼쪽의 보병들은 검과 방패로 가볍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보병들은 역시 가볍게 무장을 했는데 들고 있는 게 검도 아니고 창도 아닌 게 왠지 곤봉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무기에다가 방패를 묶어서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방패를 따로 들지 않아도 돼서 편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도끼를 들고 다니는 부월수입니다. 따로 갑옷으로 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그림인데요. 동쪽 회랑의 행렬도가 끝이 나고 북쪽 회랑의 남벽에는 이렇게 당시의 건축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건축을 연구하는 건축학자분들에게는 유용한 자료가 되겠죠.
자, 이제 이것으로 안악 3호분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사진을 구하기가 힘든데요. 이번 영상을 만드는 데 쓴 사진은 모두 동북아 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였다는 점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조금이긴 하지만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공부한다는 핑계로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있는데 부족하나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